인생을 살 때 고통과 불만족의 원인은 무엇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라.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또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등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한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탐욕, 미움, 착각에 있다. 탐욕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원하거나 집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탐욕이 될 수 있다. 미움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나 적대감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는 고통을 가져온다. 착각은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을 말한다. 어떻게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고통은 마음의 오염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멸할 수 있다. 즉, 탐욕, 미움, 착각을 없애면 고통은 사라진다. 이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현실을 올바르게 보는 데서 시작된다. 탐욕을 극복하려면 먼저 나의 욕구와 집착을 인식하라.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차리라. 그리고 나서 그 갈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라. 이를 위해 간단한 생활을 하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워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노와 적대감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라.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해소하라. 타인을 용서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 과정에서 자비와 연민을 키우게 될 것이다. 미움에 대처하는 한 방법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타인에 대한 친절한 생각을 기르는 것이다. 착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견해를 가져라. 세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하라. 세상을 왜곡되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너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라. 그리고 진실과 사실을 받아들여라. 올바름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 있는데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올바른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먼저 내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려 할 때 너의 마음과 의도를 깊이 성찰하라. 진정한 올바름은 외형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순수함과 의도에서 비롯된다. 탐욕, 미움, 착각이 너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너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라. 올바른 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자비와 연민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보라. 또한 내가 하는 일이 진실과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올바른 견해와 사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착각이나 오해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을 근거로 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하라.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통찰력을 발달시켜라. 명상은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지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올바른 견해와 사유,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첫째,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명확하고 친절하게 표현하라. 의사소통은 이해와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너의 견해를 상대방에게 정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되 부드러움과 존중을 잊지 말라. 둘째,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견해와 생각이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라. 만약 개인의 문제가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외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내면의 마음은 통제할 수 있다.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너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너의 통제 범위 밖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라. 이것은 불필요한 마음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현실과 조화를 이루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하라. 명상은 내가 현재의 순간에 더 집중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의 운명이나 운은 어떻게 결정될까? 그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일까? 개인의 운명은 단순히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과 의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사건들과 경험은 우리 자신의 행동, 생각, 그리고 과거의 행위에 기반한다. 이를 인과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좋은 행동과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행동과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즉,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가짐은 좋은 기회를 끌어들일 수 있고 부정적이고 닫힌 마음가짐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기회를 받아들이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우리가 운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삶에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너의 운명은 너의 손에 달려 있다. 너의 행동, 생각, 마음가짐을 잘 관리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너의 삶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그 길을 결정한다.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너의 강점과 성취를 인정하라. 자신감을 갖고 내가 이룬 것들을 기억하라.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낸 것, 문제를 해결한 경험, 다른 사람을 도왔던 순간 등을 되돌아보라. 이는 너를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준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스스로에게 나는 잘하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라. 삶의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하라. 삶의 어려움에는 교훈과 기회가 숨어 있다. 실패에서 배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이러한 관점은 너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것을 극복하는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걸까? 내 삶에서 겪는 고통과 불행을 극복하는 것은 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내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너를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들, 이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화를 방해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배울 점을 찾으며 그것을 너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는 너를 만든 하나의 부분이지만 너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너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평화를 해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너는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순간에 충실하며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들이 겪었을 상황과 감정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이유를 찾아보라. 용서는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며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행동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너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너 자신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내가 불안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라. 불안은 마음의 한 상태일 뿐이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불안을 다루는 첫걸음이다. 너의 생각을 깊이 관찰하라. 불안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이런 생각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님을 깨달아라.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놓아주려고 노력하라. 너의 생각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라. 부정적인 생각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이를 위해 명상을 할 수 있다. 명상은 너의 생각과 감정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불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불안을 느낄 때 깊은 호흡을 하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라. 깊은 호흡은 신체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며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몸과 마음이 하나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라. 인생을 살 때 고통과 불만족의 원인은 무엇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라.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또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등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한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탐욕, 미움, 착각에 있다.
탐욕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원하거나 집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탐욕이 될 수 있다. 미움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나 적대감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는 고통을 가져온다. 착각은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을 말한다. 어떻게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고통은 마음의 오염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멸할 수 있다. 즉, 탐욕, 미움, 착각을 없애면 고통은 사라진다. 이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현실을 올바르게 보는 데서 시작된다. 탐욕을 극복하려면 먼저 나의 욕구와 집착을 인식하라.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차리라. 그리고 나서 그 갈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라. 이를 위해 간단한 생활을 하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워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노와 적대감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라.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해소하라. 타인을 용서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 과정에서 자비와 연민을 키우게 될 것이다. 미움에 대처하는 한 방법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타인에 대한 친절한 생각을 기르는 것이다. 착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견해를 가져라. 세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하라. 세상을 왜곡되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너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라. 그리고 진실과 사실을 받아들여라. 올바름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 있는데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올바른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먼저 내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려 할 때 너의 마음과 의도를 깊이 성찰하라. 진정한 올바름은 외형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순수함과 의도에서 비롯된다. 탐욕, 미움, 착각이 너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너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라. 올바른 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자비와 연민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보라. 또한 내가 하는 일이 진실과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올바른 견해와 사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착각이나 오해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을 근거로 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하라.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통찰력을 발달시켜라. 명상은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지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올바른 견해와 사유,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첫째,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명확하고 친절하게 표현하라. 의사소통은 이해와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너의 견해를 상대방에게 정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되 부드러움과 존중을 잊지 말라. 둘째,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견해와 생각이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라. 만약 개인의 문제가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외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내면의 마음은 통제할 수 있다.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너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너의 통제 범위 밖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라. 이것은
불필요한 마음의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현실과 조화를 이루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하라. 명상은 내가 현재의 순간에 더 집중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의 운명이나 운은 어떻게 결정될까? 그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일까? 개인의 운명은 단순히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과 의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사건들과 경험은 우리 자신의 행동, 생각, 그리고 과거의 행위에 기반한다. 이를 인과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좋은 행동과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행동과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즉,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가짐은 좋은 기회를 끌어들일 수 있고 부정적이고 닫힌 마음가짐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기회를 받아들이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우리가 운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삶에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너의 운명은 너의 손에 달려 있다. 너의 행동, 생각, 마음가짐을 잘 관리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너의 삶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그 길을 결정한다.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너의 강점과 성취를 인정하라. 자신감을 갖고 내가 이룬 것들을 기억하라.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낸 것, 문제를 해결한 경험, 다른 사람을 도왔던 순간 등을 되돌아보라. 이는 너를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준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스스로에게 나는 잘하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라. 삶의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하라. 삶의 어려움에는 교훈과 기회가 숨어 있다. 실패에서 배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이러한 관점은 너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것을 극복하는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걸까? 내 삶에서 겪는 고통과 불행을 극복하는 것은 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내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너를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들, 이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화를 방해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배울 점을 찾으며 그것을 너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는 너를 만든 하나의 부분이지만
너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너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평화를 해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너는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순간에 충실하며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들이 겪었을 상황과 감정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이유를 찾아보라. 용서는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며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행동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너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너 자신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내가 불안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라. 불안은 마음의 한 상태일 뿐이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불안을 다루는 첫걸음이다. 너의 생각을 깊이 관찰하라. 불안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이런 생각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님을 깨달아라.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놓아주려고 노력하라. 너의 생각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라. 부정적인 생각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이를 위해 명상을 할 수 있다. 명상은 너의 생각과 감정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불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불안을 느낄 때 깊은 호흡을 하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라. 깊은 호흡은 신체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며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몸과 마음이 하나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라.